예,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이 계속 확산하다 보니까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에서도 역시 전반적으로 불안감 그리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인데요. 관련해서 앞으로의 전망들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물론 네. 예, 경제 지표도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주간 기준으로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하긴 했습니다만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우려감도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좀 네. 여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에서도 좀 경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좀 어떻게 그렇습니다. 전망하십니까? 네, 그간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는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이제 과소평가해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주로 사망자가 중국에 집중되었고요.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확산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사망자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글로벌 증시는 코로나19에 대한 가격 조정에 상당히 좀 미온적이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실제로 코로나19가 급격히 악화되기 직전인 1월 17일에 다우존스 지수를 살펴보면 29,300포인트 정도를 기록하였다가 그 이후에 이제 하락을 해서 1월 31일에는 28,200포인트까지 하락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것이 다시 빠르게 반등을 해서 2월 12일에는 29,550포인트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전 고점을 경신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 코로나19 사태를 단기적인 악재 그리고 영향력이 크게는 악재로 인식을 했던 것 같고요. 따라서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이제 제2확산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급격한 소비 심리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 이로 인해서 실물 경기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한층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다우존스 227포인트, 0.78%포인트 하락을 하였고요. 나스닥 지수는 하락폭이 더욱 커서 1.79%포인트 하락한 것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단기 조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증시 얘기도 그러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게 되면 물론 네. 중국 증시가 춘절 연휴 끝나고 첫 거래일에서 뭐 8% 급락했으니까 이제 회복을 한다 쳐도 근원지가 중국인데 중국 증시보다 요즘 보면 국내 증시가 더 약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일단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소비라든지 혹은 중국의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악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 시장에 큰 충격을 받는 그런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다양한 종류의 예를 들자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었을 때 사실 당사자인 중국보다 우리가 더 큰 영향을 받았던 그런 사례들이 이미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 지금 우리나라 수출의 25% 정도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더 큰 충격이 우리 이제 시장에 나타나는 것이 거의 공식화되어 버린 상황이죠. 그런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제 발원지인 건 사실입니다만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빠른 속도로 다시 또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국내 증시에 이제 많은 충격을 가지고 오면서 오히려 중국 증시보다 우리 증시의 가격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이런 이제 부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뭐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지금 3%까지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양상인데 그나마 네네. 시장에서 지금 기댈 수 있는 게 어떤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네, 여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이런 부양책이 나왔을 때 소위 약발이 먹힐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미국의 금리 정책부터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아직까지 연준은 기준금리 동결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연준의 통화 정책은 결국 코로나19 사태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연준은 미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이제 확진자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나 혹은 중국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통제가 아직 컨트롤이 되고 있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미국 내의 상황, 미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로 인한 미국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현재 경제 상황은 양호한 편이라는 것이 이제 연준의 전반적인 인식인 것 같고요. 코로나19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지 않는 이상은 미국의 소비라든지 투자는 견조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연준의 위원들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신흥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글로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리고 미국도 이러한 영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다만 소비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미국에서의 충격은 아시아 신흥국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준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미국의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조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들이 높다.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인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물론 이제 금리 인하가 가장 중요한 경기 부양책 중에 하나로 작동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경기 부양책이 코로나19로 인한 실물 경기 하락폭을 줄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그 충격을 모두 흡수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소비 주축이 계속 이어질 경우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더라도 1%포인트 정도의 경제 성장률 하락을 막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 결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원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원화 약세는 항상 위완화의 약세와 동반되고 있다라는 이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해 9월 이후에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이제 원화 환율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금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에 대한 수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달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달러는 지금 대부분의 통화에 대해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위안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화의 약세가 이제 동반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중국 경제 둔화가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약화되는, 그럼으로써 원화 가치 하락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수출에서도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속도가 꺾이지 않는다면 사실 1,250원까지 상단을 조금 열어둘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러면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그러니까 1,210원까지 올라온 상황이라 외국인의 수급은 우리에게도 지금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원화 약세로 인해서 뭐 수출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미 그 수준은 넘어선 것 같아서 수출주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환율 급등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 수급과 수출주에는 굉장히 큰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19의 향후 진행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코로나19가 3월 중순 정도에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한다면 환율 급등은 외국인 수급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환율 급등은 원화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오고요. 또 국내 주가가 당분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원화 자산 가격 자체가 하락하는 효과로 인해서 외국인의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거거든요. 그렇지만 반대로 코로나19 사태가 상반기 내내 이어지고 경제적 충격도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외국인의 자금 유출, 추가 유출 가능성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다시 한번 또 환율을 추가적으로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따라서 코로나19 사태가 어떠한 방향성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외국인 수급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환율의 급등은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수출 증가의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은 환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번 사태는 중국으로부터의 소재나 부품 수입에 이제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우리 수출 제품의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소비재 수출이 직접적으로 위축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여도 수출 기업들이 이러한 환율 상승 효과를 향유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이 주는 도움보다는 실제 수출이라든지 혹은 소재 부품 수입과 관련된 경제 활동의 위축으로 인해서 수출을 위한 생산 활동에 오히려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지금 뭐 빠르게 코스피가 2100선까지 뚫렸고 물론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그러면 하단을 어디까지 열어놔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여기에 따른 전략은 좀 어떻게 구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2100이 이미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하단을 계속해서 열어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 이제 1차 하락, 코로나 사태가 막 이제 터져 나오면서 1차 하락을 했었을 때가 2070, 80 이 정도까지 이미 주가가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확산세는 이제 국내에서의 확산세이기 때문에 이전 저점보다 더 낮은 상황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더 이제 확산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결국은 2000선 근처까지 주가가 밀릴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이제 소나기는 피해가는 그런 전략들을 조금 더 이제 비중 있게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코로나19 사태는 향후 2주간 정도가 아마 최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후에 이제 조금 진정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단기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위험 자산의 비중을 축소하고 경기 방어주라든지 혹은 온라인 비중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투자 전략을 재정립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시장 전망과 또 여기에 따른 전략도 한마디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시장 좀 대응 현명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